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읽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의 제목은 자연에서 발견한 위대한 아이디어 39, 김은기 지음, 지식프레임에서 22년 12월 15일에 출간하였습니다. 저자는 인하대 공대 생명공학과 교수로 32년간 학생들을 가르쳤고 바이오 과학 기술을 대중에게 알리고 있는 연구자입니다. 이 책은 39개의 아이디어가 5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자연을 모방한 기술이 가장 좋은 기술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책의 제목이 그런 호기심을 더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서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연 모방 기술 바이오미메틱스 중에 최고봉은 초정밀 유전자 가위 기술이다. DNA를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는 기술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박테리아와 박테리아 킬러인 바이러스와의 전투를 그대로 모방한 기술이다. 자연 모방 기술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은 반도체 기술로 나노 기술이 급성장했기 때문이다. 머리카락보다 작은 도마뱀 발바닥에 수백만 개의 선모를 모방한 인공 선모도 반도체 기반 나노 기술로 만든 것이다. 그 결과로 로봇이 도마뱀처럼 유리에 붙어 기어 올라갈 수도 있게 되었다. 캐면 캘수록 진귀한 작품들이 나오는 노다지가 우리의 인체이고 생물체이고 자연이다. 자, 그럼 제가 원했던 기술들과 새로 나온 기술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거실에 앉아 바깥을 쳐다보면서 저 유리창을 어떻게 하면 청소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가 있지요. 진흙 속에 피어난 연꽃의 선물, 자동 청소 유리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꽃잎이나 토란잎처럼 넓은 잎을 가지고 있는 식물은 잎에 양초와 같은 왁스 성분을 울퉁불퉁하게 가지고 있다. 물방울이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연꽃잎처럼 비가 표면에 붙지 않고 굴러내리면서 먼지도 씻어내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기술은 자동차 앞 유리창, 우산이나 우비, 배나 비행기의 외벽, 태양열 기판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음은 슈퍼 항생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슈퍼 세균들이 등장했다는 것을 듣고 있다. 인간도 이에 질세라 병원균 간의 통신을 교란시키는 새로운 슈퍼 항생제를 만들고 있다. 병원균들이 공격 신호를 기다릴 때 그 통신 물질을 분해하거나 변형시켜 병원균들이 하염없이 공격 신호를 기다리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 사이에 인체는 면역 미사일이나 림프구 탱크 등의 공격으로 병원균들을 전멸시킨다. 이 방법은 미역의 잎 표면에서 나오는 물질을 연구함으로써 나온 것이다. 세균끼리의 통신을 방해하는 새로운 항생제를 파이자 제약 등 다국적 제약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다음은 카멜레온의 변신을 현실화한 구조색에 대한 기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염색 공장에서 많은 폐수가 발생하고 오염물질을 많이 방출한다. 그러나 구조색은 색소를 사용치 않는 친환경 공정이고 색도 바래지 않는다. 카멜레온은 어떻게 피부색을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색소 주머니를 당기거나 늘려서 색을 변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는 어떤 색소 때문이 아니고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나노 결정의 격자 구조가 당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격자 구조에 따라 특정 빛이 반사, 회절, 간섭 등의 효과를 나타내며 그로 인해 색이 변한다는 것이다. 카멜레온은 한 단계 더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나노 구조를 마음대로 변화시켜 색을 불규칙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실현하려면 고도의 나노 기술이 필요하다. 카멜레온처럼 나노 구조의 폭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기술이 완성된다면 옷의 색깔을 기분에 따라, 자동차의 색깔을 주위 환경에 따라 마음대로 변화시킬 날이 오지 않을까요? 다음은 강남 갔던 철새가 돌아온 이유인 자성 나노 입자 이야기입니다. 자성을 검출하는 능력을 가진 동물로는 새를 비롯해서 상어, 고래, 박쥐, 바다 거북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기술을 암 진단과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현재의 영상 기술로도 대부분 암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지만 암 덩어리가 매우 작을 때는 찾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암 덩어리에 자성 입자를 붙일 수 있다면 그 자성 입자가 강한 신호를 보내 암의 위치와 크기를 쉽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성 입자 표면에 암의 특정 분자가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을 코팅하면 된다. 이 연구는 일본과 미국의 연구진들을 중심으로 한창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자성 입자를 이용해서 인체 내에서 줄기세포를 원하는 곳으로 보내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무서운 전쟁 수단인 독가스를 사용하는 화학전의 피해를 막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냄새도 나지 않는 신경가스는 매우 빠르게 혈액 안으로 스며들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 그러나 환자의 혈액 속에 자성 입자를 주입해서 그것이 혈액 속을 돌아다니면서 독성 물질을 달라붙을 수 있게 한다면 독성 물질이 제거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다음은 우리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천연 농약 이야기입니다. 이미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농사법이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세균을 이용한 생물 농약인데 그 중에 한 방법이 선충을 사용하는 것이다. 선충은 크기가 1mm 이하로 매우 가는 실 모양을 하고 있다. 흙 속에서 상대 애벌레의 냄새를 맡고 추적하는 솜씨가 비행기 미사일 뺨칠 정도로 뛰어나다. 이런 선충을 높은 농도에서 키워 생물 농약으로 사용하는 연구가 국내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다. 자연에는 이렇듯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천적 관계들이 있다. 그러므로 그 관계를 잘 찾아내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천연 농약을 만들 수 있다. 천연 농약이 전국으로 확산된다면 논에서 사라진 메뚜기, 개구리, 미꾸라지 등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고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합니다. 다음은 식중독의 대표균 살모넬라균이 암 치료에 사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일에서 암에 걸린 환자와 식중독균에 감염된 환자가 같은 병실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암 환자의 몸속에 있던 암 크기가 줄어들었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환자의 암덩어리 속에 옆에 있던 식중독 환자의 살모넬라균이 다량으로 모여 있다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 앞으로 살모넬라균의 암 추적 능력을 잘 모방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최신 항암 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균이 암세포 대신 다른 질병을 목표로 이동하게 할 수도 있다. 이처럼 살모넬라균을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적군이 아닌 도움을 주는 아군으로 이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과학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 다음은 미래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댈 곳은 태양 에너지뿐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만약 식물들의 광합성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광합성 장치가 개발되어 나무를 대신할 수 있다면 어떨까? 물론 광합성에서 식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이 호흡을 통해서 내보내는 이산화탄소가 식물의 광합성에 의해 다시 나무의 섬유소가 되고 감자의 녹말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책에는 좀 더 자세한 과정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이 연구가 풀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지만 앞으로 자연광합성을 모방한 인공광합성은 인간이 도전할 만한 가장 고도의 기술이자 지구를 살리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다음은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클로렐라와 같은 미세조류가 광합성을 통해 만드는 이산화탄소는 디젤의 원료를 만드는 데 쓰인다. 한편 무더운 한여름에 바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 중에 적조 현상이 있다. 이 적조 현상의 원리를 이용하면 우리가 에너지 원료로 필요로 하는 미세조류를 아주 높게 배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별로 많지 않다. 이 생물체가 잘 자라도록 영양분만 공급해주면 된다. 즉, 바다에 흘러드는 오염물질로 대신해도 된다. 빛과 공기만 있으면 미세조류를 이용해서 디젤을 만드는 시대가 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무에서 열리는 플라스틱, 바이오매스 이야기입니다. 나무, 옥수수, 갈대 등과 같이 원료로 쓰이는 식물을 바이오매스라고 부른다. 문명의 이기라고 생각했던 플라스틱이 지금은 문명의 목을 옥죄고 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 우리는 생분해되는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생분해란 환경 중에 방출된 유기물질이 무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것을 말한다. 나무로 만든 집, 즉 목재를 갉아먹는 선수인 흰개미는 그 답이 나무에 있다고 가르쳐준다. 나무를 분해하면 많은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들의 성분을 조금만 바꾸면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흰개미는 나무의 주 원료인 셀룰로스를 잘게 부숴서 포도당으로 만든다. 그리고 이것을 장내의 다른 박테리아들이 중간 물질인 젖산으로 만들거나 에탄올로 만들 수 있다. 젖산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생분해도 잘 되고 훨씬 환경 친화적이다. 또한 에탄올은 원유를 대신할 수 있다. 옥수수나 갈대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플라스틱이 나무에서 열리고 스타킹이 갈대에서 만들어질 날을 좀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 책을 특히 어린 학생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연구에 대한 꿈을 가진다면 인류의 미래와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